행복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양질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하버드 의대 로버트 윌딩어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무려 80여 년간 700명의 삶을 추적해오며 행복의 비결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양질의 인간관계가 없다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가서 친구라도 사귀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좋은 인간관계는 함께 있을 때 즐겁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쁜 인간관계는 나의 에너지를 뺏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며 날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부터 하려고 노력합니다. 피해야 하는 사람만 잘 피해도 최악의 인간관계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의 본성은 완벽히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한 그 사람이 피해야 하는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피해야 하는 기준을 탈무드에 두고 있는데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와 잘 맞고 좋은 사람들 뿐입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만의 기준에 대해 말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들도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 남을 험담하는 사람. 탈무드는 말한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명만 죽이지만 험담은 3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바로 험담을 말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험담은 듣는 사람도 죽인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험담하지 않았어도 안심하면 안 된다. 험담을 듣는 순간 반대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똑같이 가해자이다. 험담에 반대하지 않고 들어줌으로써 결국 험담을 퍼지는 데에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사실 험담은 거의 인간의 본능과 같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대부분은 남에 대한 험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남에 대해 험담하며 묘한 우월성을 느끼는 동시에 같이 험담하는 이와는 친밀감을 쌓는다. 사회적인 친밀감과 내가 더 낫다고 느끼는 쾌감. 그 때문에 우리는 남에 대한 험담을 참지 못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설사 그 험담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한 번 쏟아부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뱉은 말도 다시 회수할 수 없다. 만약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험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낀다. 혹여나 험담 당한 사람이 자신의 험담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험담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오염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끊어버려라. 그 사람은 당신의 생각을 망치고 당신의 평판을 망치며 당신의 영혼마저 망쳐버릴 것이다. 2.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험담과 더불어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탈무드는 말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그러니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남의 비밀을 함부로 옮기는 사람은 낚시꾼에게 잡힌 물고기처럼 해를 당하게 된다. 또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든 내 비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며 털어놓은 비밀도 그에게는 가벼운 유익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탈무드는 말한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을 횡하니 열어두고 나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내 집이 털리고 싶지 않다면 남의 비밀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남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저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들을 때는 재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밀의 주인이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옮긴 사람은 물론 가만히 듣고 있던 당신마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술자리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사람은 술자리에서 경계심이 약해지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손절해라. 당신이 어쩌다가 남의 비밀을 들었다면 그 말은 마음속에 묻어두어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옮길 바에는 그냥 그 비밀을 듣고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새 주위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탈무드의 말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익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한다. 3.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 탈무드는 말한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꼭 얌체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얌체는 자신이 어려울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울 때는 모른 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남의 것을 뺏기만 하고 자신의 것은 조금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악질인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다정하고 살갑게 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단칼에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멀어져야 하며 절대 주변에 가까이 두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힘든 척을 하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보면 된다. 만약 당신의 부탁을 들었을 때 위로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꽉 붙잡아라. 그 사람이 진정한 너의 친구이다. 그런데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며 부탁할 때 외면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끊어내야 하는 암적인 친구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랜 친구라고 해도 단칼에 끊어버려라. 이와 비슷하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탈무드는 말한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라.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배려 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끊어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보다 약자라는 판단이 들 때 그들은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주변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린다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꼭 살펴보아라. 4. 다른 사람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탈무드는 말한다. 분노가 느린 자는 힘센 자보다 낫고
그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탈무드는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화를 느리게 내라고 말한 점이다. 즉, 화를 낼 수는 있으나 화내는 방식과 이후 대처 방안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의 무서운 점은 한 번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잘 지내고 있다가 한번 크게 싸운 뒤 인연이 끊기거나 죽을 때까지 얼굴 보지 않고 사는 경우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친했어도 소용없고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소용없다. 두 사람은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새로 사귀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 번의 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만큼만 화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더 오버해서 화내기 쉽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만큼 잘못한다고 했을 때는 10만큼 화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20에서 100만큼 화내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급격하게 터뜨리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잘못보다 훨씬 더 오버하며 화를 내므로써 타인의 원망과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탈무드는 분노와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한다.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그의 미덕이 그의 결점을 상쇄한다. 쉽게 화내지 않지만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자는 그의 결점이 그의 미덕을 상쇄한다.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경건하다.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자는 사악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최악의 인간은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풀지 않는 자이며 최고의 인간은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화를 푸는 자이다. 그러니 주변에서 쉽게 화내지 않으며 쉽게 화를 푸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가까이 하라.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반면에 쉽게 화내면서 쉽게 화를 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멀어져라. 당신에게 어떤 분노를 쏟아낼지 모르는 자이다. 5. 같이 어울리는 사람을 보아라. 탈무드는 말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유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에서 해충이 나온다. 정신 나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새들은 서로 모여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유유상종.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 하지 말라. 사람은 그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짓는다. 그리고 무리를 지을 때 자신과 맞는 사람, 같이 있기 편한 사람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물론 직장이나 학교처럼 내 의지가 아닌 타의로 같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괜찮고 좋은 사람 같으나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혈질이고 남을 비난하며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그 친구를 선택한 것이라면 조금은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물론 일반화하려는 생각은 아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아도 취미가 맞아서 같이 다니거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은 주변 사람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안 좋은 친구와 거리가 있고 닮지 않았다고 하나 계속해서 어울려 놀면 언제 물들지 모른다.
그러니 사람을 새로 만난다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꼭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탈무드가 전해주는 사람을 판단하는 5가지 봐야 할 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부분은 이 5가지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면서 남에 대한 험담을 해본 적도 있고 비밀을 못 지켜준 적도 있으며 화를 참지 못해 분노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면 탈무드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혜를 저희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주변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탈무드의 저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은 주위에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전해준 이유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고 비밀을 옮기지 않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분노를 느리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게 평가할 것이고 나와 함께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내 주위에는 이런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게 되겠죠. 탈무드는 어쩌면 이런 점을 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지혜를 전해준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를 알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어떤 성격이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유의하고 지켜보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제 주변에는 유유상종, 좋은 사람만 가득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자그마한 일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몇 달, 몇 년 후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사람만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양질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버드 의대 로버트 윌딩어 교수의 말입니다. 그는 무려 80여 년간 700명의 삶을 추적해오며 행복의 비결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양질의 인간관계가 없다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가서 친구라도 사귀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좋은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좋은 인간관계는 함께 있을 때 즐겁고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나쁜 인간관계는 나의 에너지를 뺏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나빠지며 날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부터 하려고 노력합니다. 피해야 하는 사람만 잘 피해도 최악의 인간관계는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을 쓰며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람의 본성은 완벽히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최소한 그 사람이 피해야 하는지 아닌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피해야 하는 기준을 탈무드에 두고 있는데요. 탈무드에서 말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인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와 잘 맞고 좋은 사람들 뿐입니다.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만의 기준에 대해 말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님들도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 남을 험담하는 사람. 탈무드는 말한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왜냐하면 살인은 한 명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다. 바로 험담을 말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험담은 듣는 사람도 죽인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험담하지 않았어도 안심하면 안 된다. 험담을 듣는 순간 반대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똑같이 가해자이다. 험담에 반대하지 않고 들어줌으로써 결국 험담을 퍼지는 데에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말한다. 비록 때리지는 않았다고 해도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악독한 사람이다. 사실 험담은 거의 인간의 본능과 같다.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항상 남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얘기의 대부분은 남에 대한 험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남에 대해 험담하며 묘한 우월성을 느끼는 동시에 같이 험담하는 이와는 친밀감을 쌓는다. 사회적인 친밀감과 내가 더 낫다고 느끼는 쾌감. 그 때문에 우리는 남에 대한 험담을 참지 못한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설사 그 험담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자들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한 번 쏟아부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뱉은 말도 다시 회수할 수 없다. 만약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자신의 험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죽음과도 같은 절망을 느낀다. 혹여나 험담 당한 사람이 자신의 험담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험담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영혼은 이미 오염됐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끊어버려라. 그 사람은 당신의 생각을 망치고 당신의 평판을 망치며 당신의 영혼마저 망쳐버릴 것이다. 2.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 험담과 더불어 남의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탈무드는 말한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그러니 친구에게든 누구에게든 남의 비밀을 함부로 옮기는 사람은 낚시꾼에게 잡힌 물고기처럼 해를 당하게 된다. 또한 남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든 내 비밀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며 털어놓은 비밀도 그에게는 가벼운 유익거리가 되어버리고 만다. 탈무드는 말한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집을 횡하니 열어두고 나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내 집이 털리고 싶지 않다면 남의 비밀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남의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저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들을 때는 재밌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비밀의 주인이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옮긴 사람은 물론 가만히 듣고 있던 당신마저 미워하게 될 것이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술자리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사람은 술자리에서 경계심이 약해지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술자리에서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손절해라. 당신이 어쩌다가 남의 비밀을 들었다면 그 말은 마음속에 묻어두어라.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옮길 바에는 그냥 그 비밀을 듣고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새 주위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탈무드의 말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익과 혀를 지키는 자는 영혼을 고난으로부터 보호한다. 3.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 탈무드는 말한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꼭 얌체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얌체는 자신이 어려울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울 때는 모른 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남의 것을 뺏기만 하고 자신의 것은 조금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악질인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다정하고 살갑게 굴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단칼에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멀어져야 하며 절대 주변에 가까이 두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힘든 척을 하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보면 된다. 만약 당신의 부탁을 들었을 때 위로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꽉 붙잡아라. 그 사람이 진정한 너의 친구이다. 그런데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며 부탁할 때 외면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끊어내야 하는 암적인 친구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랜 친구라고 해도 단칼에 끊어버려라. 이와 비슷하게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봐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탈무드는 말한다. 사람의 진정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라. 자신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배려 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끊어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보다 약자라는 판단이 들 때 그들은 똑같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주변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린다면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꼭 살펴보아라. 4. 다른 사람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탈무드는 말한다. 분노가 느린 자는 힘센 자보다 낫고 그의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탈무드는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화를 느리게 내라고 말한 점이다. 즉, 화를 낼 수는 있으나 화내는 방식과 이후 대처 방안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분노의 무서운 점은 한 번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끝장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잘 지내고 있다가 한번 크게 싸운 뒤 인연이 끊기거나 죽을 때까지 얼굴 보지 않고 사는 경우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친했어도 소용없고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고 해도 소용없다. 두 사람은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새로 사귀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 번의 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내 생각에는 누군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만큼만 화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상대방이 잘못한 것보다 더 오버해서 화내기 쉽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만큼 잘못한다고 했을 때는 10만큼 화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20에서 100만큼 화내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급격하게 터뜨리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잘못보다 훨씬 더 오버하며 화를 내므로써 타인의 원망과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 탈무드는 분노와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사람을 말한다.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그의 미덕이 그의 결점을 상쇄한다. 쉽게 화내지 않지만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자는 그의 결점이 그의 미덕을 상쇄한다.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화를 푸는 자는 경건하다.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자는 사악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최악의 인간은 쉽게 화내고 쉽게 화를 풀지 않는 자이며 최고의 인간은 쉽게 화내지도 않고 쉽게 화를 푸는 자이다. 그러니 주변에서 쉽게 화내지 않으며 쉽게 화를 푸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가까이 하라. 당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반면에 쉽게 화내면서
쉽게 화를 풀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멀어져라. 당신에게 어떤 분노를 쏟아낼지 모르는 자이다. 5. 같이 어울리는 사람을 보아라. 탈무드는 말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유랑자에게서 수다가 나오고 누더기에서 해충이 나온다. 정신 나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신이라도 정신 차려라. 새들은 서로 모여 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유유상종. 사악한 자에게 배울 것이 있더라도 함께 하지 말라. 사람은 그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무리를 짓는다. 그리고 무리를 지을 때 자신과 맞는 사람, 같이 있기 편한 사람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 물론 직장이나 학교처럼 내 의지가 아닌 타의로 같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괜찮고 좋은 사람 같으나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다혈질이고 남을 비난하며 험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그 친구를 선택한 것이라면 조금은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물론 일반화하려는 생각은 아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성격이 맞지 않아도 취미가 맞아서 같이 다니거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은 주변 사람에게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안 좋은 친구와 거리가 있고 닮지 않았다고 하나 계속해서 어울려 놀면 언제 물들지 모른다. 그러니 사람을 새로 만난다면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꼭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탈무드가 전해주는 사람을 판단하는 5가지 봐야 할 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부분은 이 5가지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면서 남에 대한 험담을 해본 적도 있고 비밀을 못 지켜준 적도 있으며 화를 참지 못해 분노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면 탈무드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혜를 저희에게 전해준 것일까요? 주변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탈무드의 저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은 주위에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전해준 이유는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고 비밀을 옮기지 않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분노를 느리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게 평가할 것이고 나와 함께 지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내 주위에는 이런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게 되겠죠. 탈무드는 어쩌면 이런 점을 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지혜를 전해준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이를 알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어떤 성격이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이 5가지를 유의하고 지켜보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제 주변에는 유유상종, 좋은 사람만 가득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자그마한 일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몇 달, 몇 년 후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사람만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